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와. 아, 정말 눈물 나요, 진짜. 오늘도 네. 향긋하게 네. 라프코 코리아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향 좋네요. 향은 좋은데 시장이 왜 이렇게 밀리는지, 하필 우리가 녹화하는 날에, 오늘이 25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실적이 방금 나왔음에도, 어닝 서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만 원 선이 깨지면서 19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5조 5천억 원이 나왔어요. 흑전했고 6년 만에 5조 원대 탈환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6조도 바라봤고 심지어 막 7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거보다 못 미쳤다라고 보는 그런 실망 매물인가요?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네. 아이템 하면서 네. 반도체 망합니다. 그럴 때 사라 그랬고. 네. 네. 역대급 분기 실적이잖아요. 네. 그죠? 네, 역대급이거든요. 매출은 역대급으로 잘 나온 거고, 영업이익은 역대급보다 조금 못한 거거든요. 예전에 2018년인가요? 네, 그때 한 5조 7천억 정도 나온 적이 네네.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슈퍼 사이클 때. 이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 나온 건데도 네. 불구하고, 네, 항상 그렇죠. 요럴 때 이제 주가는 빠집니다. 선반영. 그리고 또 미국장이 빠져서 또 같이. 그쵸. 그쵸. 그게 더 영향이 컸죠. 사실은 이 사이클이 좀 더 갈 수 있었어요. 네. 좀 더 갈 수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총격 사태 이후로 네, 말로 이제 난살하기 시작한 거죠. 독주하고 있어요. 네, 자기는 이제 기회에 총알 한 발 맞았는데 네. 이제 막 세계 경제를 이제 난사시키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도체가 2차 전지가 맞은 줄 알았는데 네. 반도체가 그냥 옆에 있다가 유탄 더 그러니까요. 큰 거 맞아가지고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네.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 냈잖아요. 근데 네네.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 주가 상승은 SK 하이닉스가 정말 독보적이었는데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을 적게 기대했던 게 어쨌든 반도체 전문인 삼성전자 그리고 아닌 SK 하이닉스 이런 차이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HBM3E에 대한 이제 콜 테스트, 네. 특히나 엔비디아 납품 이슈가 이게 맞다더라, 아니다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움직였는데요. 네. 지금 시장은 사실 뭔가 그런 개별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이제 7월 25일자인데 네. 어제 새벽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빠졌거든요. 와, 진짜 지난주랑 비슷하네요, 뭐 거의. 그렇죠. 이게 아마 5년 만에 거의 최대치일 거예요. 네, 하루에 빠진 거로는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신흥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 온이 돼야지 이제 월가에 마이클이나 샘 같은 애들이 한국 주식을 사주는데 마이클 쌤. 뭘 Where 좋아. are you? 근데 이제 리스크 네. 오프가 되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빼서 일단 불안하니까 본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뭐 미장 하락에 같이 커플링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밀리는 게? 그렇죠. 뭐 이게 사실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6% 빠지고 7% 밀리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삼성전자가 이제 서프라이즈를 깜짝 실적을 네. 내니까 더 기대했죠. SK 하이닉스는 더 잘 될 거야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좀 빠질 때 사실 어제 같은 장에도 올랐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수급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이제 많게 보는 분석가들은 네. 6조까지 가까이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그 컨센서스 딱 중간이에요. 5조 네. 5천억 정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타라서 이제 오히려 주가는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앞으로 HBM 쇼티지라든지 뭐 HBM3E라든지 앞으로의 기대감은 사실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이던스도 어쨌든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를 네. 분석하는 거는 파도가 치는 네. 그 위에 배가 떠 있어요. 네. 배 위에 네. 갑판에 네. 흔들의자에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투자자는. 밑에 그렇죠. 하고 위에 그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도는 네. 글로벌 매크로고요. 아. 배가 흔들리는 거는 이제 산업 섹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흔들의자가 개별 아. 주식이거든요. 네.
종목의 펀더멘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파도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게 차라리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그냥 딱 세팅이 됐으면 오히려 더 괜찮았을 수도 네. 있어요. 이미 자본시장이 트럼프한테 맞게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채권 시장이 일단 한번 영향받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한번 영향받고 그래 트럼프 수혜주로 가자 세팅이 됐는데 갑자기 해리스가 바이든이 이제 포기하고 네. 해리스가 됐는데 지지율에서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험 자산 줄여놓자라는 심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주식 비중 줄이고 뭔가 이제 현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익도 많이 났잖아요. 네, 뭐 미국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올랐고 네. S&P 500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실현 욕구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포 지수, 빅스 지수도 지금 튀어올랐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강큰 매니저가 리스크 온 모드를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피해주라고 봐야 될지. 사실 만약에 뭐 트럼프가 됐을 때 중국 때리기 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좀 시각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 배팅하는 보면 해리스. 거의 지금 45대 55 수준까지 붙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게 불확실하죠. 네. 네. 그런데 그리고 정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일관성으로 보면 바이든의 정책을 아무래도 해리스가 그쵸. 상당 부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적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일단은 ABB라고 하거든요. 네. Anything but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것만 아니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IRA법하고 칩스법을 갈아엎어버리겠다라는 네네. 이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칩스법 때문에 미국 투자하고 있는데 보조금 뭐 깎아버리고 안 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좀 외교적으로 또 이렇게 트럼프가 갑자기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들부들. 네, 저게 그냥 네. 으름장이다, 말폭탄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말폭탄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무서운 거죠. 그냥 실행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 중국 관세 50% 때린다 그랬을 때 다들 웃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때렸잖아요. 해냈습니다. 네, 그는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그는 네. 해냈습니다. 근데 트럼프 뭐 리스크 말고도 네. 또 추가적으로 악재가 있었던 게 모건 스탠리가 네. 추천 종목 목록에서 음. TSMC랑 하이닉스를 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하락에 베팅한 거 아닌가요? 반도체 하락에 뭔가.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판이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AI 반도체 랠리가 사실 몇백 막바지. 올랐잖아요. 네. 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사실 사이클도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하반기는 이게 이제 한 분기, 두 분기 남은 게임이다. 그래서 누가 이제 댄스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누가 문 앞에서 라스트 댄스예요? 네, 딱 불 끄고 나가면 이제 그거잖아요. 비유를 참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역시 막 작가님은 다 문 앞에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네. 그루브 타다가 탁 누가 이제 불 끄고 나가버리면 이제 남은 사람은 호구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도 그런 있죠. 느낌. 네, 네. 근데 어쨌든 TSMC랑 하이닉스가 공교롭게 이제 엔비디아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엔비디아를 또 같이 뭐 겨냥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 같은 반도체를 좀 그러니까 이제 묶어서? 그런 계산이 있는 사람이면 네. 뭐 모건 스탠리도 트럼프를 네네.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되는 사람이면 안 돼. 계산이 되는 사람이면 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아예 그냥 이제 나쁜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제 막 이야기했다가 네. 갑자기 뭐 나는 전기차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정치 홍금 안 한다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바꾸잖아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측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야 정말.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자기의 이제 네. 말을 180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번복을 너무 쉽게 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 어제? 뭐 이런 거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배팅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열심히 트럼프 트레이드 하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내가 바보 같은 거죠. 네.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어디? 지금 현타. 여기는 어디? 이런 거죠. 네. 내가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그리고 지금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사실 달러 패권이 네.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네. 진짜 뭐 우리 그 이코노미스트들 네. 나와가지고 달러 패권이 약해진다. 중국이 올라가고 있다. 약간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중국이 뭐 위안화가 뭐 일부 네. 대체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패권은 약해질 거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완전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요. 달러 패권은 더 강해지고 네.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잖아요. 네. 한국 드라마를 봐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내죠? 넷플릭스한테 달러로 내잖아요. 아, 이제 OTT 시대로 맞습니다. 갔다. 디즈니 네네. 플러스한테 그러네요. 내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극장 안 가죠? 네.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내죠? 달러로 OTT한테? OTT한테 내죠? 네. 그리고 내가 배달해서 주문하죠? 네. 예전에는 그냥 가게에다가 내가 한국 돈으로, 그죠? 원화로 지불을 하죠. 직접 전화해가지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쿠팡 2,000원 이런 거 하면 마사요시 선생 회사는 거 알죠? 네. 아. 그러니까 달러로 우리가 우리 결제는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2만 원, 3만 원 찍히지만 네. 결국 우리가 달러로 쿠팡에 지불하면 쿠팡이 이렇게 배민도 결제 그렇죠. 또. 배민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모든 세상의 네.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2O라고 하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게 전부 달러 베이스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은 더 강해진 거예요. 네. 이코노미스트들 못 맞추는 이 불확실한 미래. 누가 이거 뭐 AI 시대가 네, 올 AI 거라고. 혁명이 올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언택트 시대가 언제 올 줄 알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뭐 미국이 그냥 어버버거리면서 그냥 코로나 막 걸리고 이러길래 네. 쟤들 상태 안 좋네 이랬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네. 실속은 미국이 다 차리고 있다. 네. 지금 AI 때문에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는 미국이고. 네. 미국을 넘볼 수 있는 자가 없네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네. 일단은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죠. 네. 지금 시장도 실적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 주에 알파벳 실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올 들어 시장 기대치를 꾸준히 상회해 왔었던 알파벳인데 이 컨콜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블랙웰 내년에는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가 뺐던 하이닉스랑 TSMC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여전히 뭐 엔비디아, AI, SK 하이닉스, TSMC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식은 결국 성장률에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 이게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3분기 실적은 더 잘 나와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더 잘 나왔거든요. 성장률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 속도가 하반기부터 둔화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낮게 보면 결국 주가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블랙웰 많이 팔릴 거예요. 네. 그리고 호퍼보다 훨씬 많이 팔릴 네. 거고 실제로 숫자도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분기나 지지난 분기에 성장률을 비트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막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상승 에너지 막 우리가 화끈하게 올라오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사이클 자체를 다시 기대해 보면 안 되는 시간인 일단 거예요? 사이클이 네. 요걸 이제 국내 사이클하고 네. AI 반도체 사이클 다르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내 메모리 사이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제가 2년에서 2년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업황 사이클은 내년 상반기까지 메이드돼 있고 하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를 보면 9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영향받는 게 맞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더 좋을 거예요 라고 하면 지금 주식을 사는 게 맞죠. 네. 근데 불안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게 사이클상의 변수 외에도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클이 또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AI 사이클은 여기서 조금 다른데 네. AI 사이클은 여기서 변형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로 가는 거죠. 네.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올랐고 암홀딩스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오를 때 국내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올랐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오를 때는 국내 주식이 따라 오르는 게 없죠. 네.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에 그래도 테마주가 있었잖아요. 그게 안 먹히죠.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찐수혜주는 국내 기업 중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게 네.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디램도 좀 더 써야 되고 아. 랜드도 좀 더 써야 네. 되니까 커머디티 메모리가 수혜다. 이걸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인정 안 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누가 아. 인정하겠냐는 거죠.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이게 외국인 우리끼리 투자자들 그냥. 입장에서는 네.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온디바이스 AI 수혜가 네. 커머디티 메모리야? 이런 거죠. 음,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 시장에서 네. 뭔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아, 네. HBM은 누가 뭐라 해도 글로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수혜 맞잖아요. 네네. 그죠? 핵심이니까. 네. 커머디티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가 핵심입니까? 네, 아닌 거죠. 연관성이 네, 딱히 핵심은 오히려 TSMC의 선단 공정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하이닉스 실적이 좀 음. 서프라이즈로 잘 나와가지고 네.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장에 뭔가 구원투수가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럼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을 때 조금 같이 피해봐야 할,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 종목 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테크 섹터 전반이 조심해야 되고요. 네, 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은 미국 시장도 녹록잖아요. 제가 이제 일단은 피난처로 미국 시장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네네. 국내 하반기부터는 국내 테크 쪽 비중 줄이고 미국 테크가 낫겠다. 그냥 조정을 맞아도 미국 빅테크 지고 있다가 만든 게 낫다라고 네네. 이야기했잖아요. 여전히 그 뷰는 유효한데 근데 이제 이게 대선 전에 그 랠리가 네. 단기 랠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금리나 재정에서 뭔가 어떤 펌핑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그 랠리를 기대했는데 네. 총격 사태와 그리고 바이든의 예상치 않은 재선 사태와? 사태가 네. 이제 변수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 변수가 그냥 시장의 재료를 모두 빨아들여 버리는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의 어떤 하락폭을 줄이는 정도밖에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은 개별 재료가 먹히는 시장이 아니에요. 파도가 출렁출렁 네, 거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네. 배가 아무리 균형을 잘 잡아도 네,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사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좀 피해 있어야 할지. 지난 라이브 때 현금화가 중요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일단 현금을 잘 운용하는 게 네. 하반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빠질 때는 네. 시총 큰 거부터 물타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총이 큰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총 큰 종목들이 조정 네. 폭이 더 세거든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시총 큰 것들이 패시브 수급도 많고 외국인 수급도 많기 때문에 더 과도하게 조정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하고 그러면 국내가 같이 반등을 할 때는 일단 시총 큰 거부터 따라 붙어야죠. 근데 그때 따라 붙으려면 내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겠죠. 하락장에서 다 녹아버리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 라이브 때도 네. 시청자분들이 계좌가 녹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오늘도 걱정이 되네요. 더 많이 참, 녹았겠죠. 네. 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저는 본인의 포트를 약간 수비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소형을 보기보다는 대형을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대형주가 충분히 비쌀 때는 수급이 목에 찼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네네. 지금은 사실 뭐 중소형주들이 개별 재료 가지고 막 퐁퐁 튀고 하는데 그거 따라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거 잘못 물리면 정말 크게 데미지 입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면 네. 대형주 탑픽은?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커머디티 사이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네. 네, 커머디티.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쪽. 네, 네. 저는 그게 좀 더 수비적으로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빅테크 실적들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 엔비디아 실적도 대충 그려지잖아요. 이 8월 말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낼 텐데 골드만삭스도 뭐 이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낼 거다 뭐 예상을 하고 있고 AI 회의론자들을 침묵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잘 나올 수 있을까요? 회의론자들 침묵시킬까요? 이제 파도가 네. 좀 잔잔해지면 네. 그런 재료들이 충분히 먹힐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 달 말이니까 뭐. 네네.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네. 그때까지는 뭔가 윤곽이 나오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윤곽이.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 어데트라고 했잖아요. 네. 어차피 대통령 트럼프가 어데트를 흔드는 거는 약간 컨벤셔널 효과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굉장히 극적이었잖아요. 음. 바이든이 사퇴하고 부통령. 네네. 그러면 이제 약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 사람 공격할 것도 많고 사실 뭐 그런 애정사에 대한 것들도 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또 트럼프가 그런 거 공격 잘하는 거는 네, 잘할 것 귀신이잖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런 봐도 거 좀 훤해요, 지켜봐야죠. 네. 그러면은 어차피 대통령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표님? 저는 일단 트럼프 쪽에 가능성이 네네. 높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때 총 맞고 나서 파이트가 그게 일단 이미지잖아요. 사람들 네.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그쵸. 네. 나중에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대형주 사자고 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지금 114달러 정도 이제 주가 선인데 이 정도면은 지금 매수를 해봐도 될지. 아니면- 엔비디아요? 네. 뭐 분할 매수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현금을 섣불리 쓰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금이 이게 물타기 하다 보면 금방 네. 녹아요. 예, 아. 그러니까 맞아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으셨으니까 최근에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얘기 두고 정말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중국에서 나온 뉴스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기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뉴스예요. 이 퀄테스트 관련해서는. 퀄테스트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코멘트하는 게 맞겠죠. 네. 일단 아니다고 했으니까 일단 HBM3는 납품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H100이나 이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H20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향 네. 로엔 약간 미들 로우 쪽에 아이템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거는 우리 블랙엘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HBM3E잖아요. 네. 그게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근데 가을쯤 되면 이제 8단은 HBM3 납품이 될 것 같고요. 12단?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네. 12단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오. 네.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긴 하네요. 네, 지금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네. 아무래도 뭐 DS 부문장 바뀌었잖아요. 네. 전영현 부회장이 왔고, 열일하고 계시네요. 네네, 많이 좀 개선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네. 정말 밤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장 어떻게 되려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또 밀리고 있어가지고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좀 슬기롭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하신 것들 반영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